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즈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천일야화의 왕의 아들 세 탁발승과 바그다드의 5 아가씨 이야기입니다. 폐하, 칼리프 하운 알라시드께서 세상을 다스리던 시절 그분이 살고 계시던 바그다드에 어떤 짐꾼이 있었습니다. 이 짐꾼은 비록 천하고 고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재치 있고 쾌활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평소대로 광장의 귀퉁이에서 구멍이 숭숭 뚫린 커다란 바구니를 옆에 내려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늘씬한 체격에 커다란 모슬린 너울로 얼굴을 가린 아가씨 하나가 그에게 다가오더니 우아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짐꾼. 잠깐 바구니 들고 날 좀 따라와요." 몇 마디 안 되지만 너무나도 달콤하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매혹된 짐꾼은 즉시 바구니를 들어 머리 위에 올려놓고 아가씨를 뒤쫓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아, 운이 좋은 날이군. 이런 손님을 만나다니. 아가씨는 먼저 어떤 문 앞으로 가더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허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기독교도 노인네가 문을 열어주었고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그의 손에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듯한 기독교인은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최상급의 포도주가 담긴 큼직한 수랑아리를 들고 왔습니다. "이걸 당신 바구니에 담아요." 그녀는 다시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한 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짐꾼은 다시 한번 생각했지요. 와, 엄청나게 행복한 날이야. 정말이지 기분 좋은 놀라움과 즐거움만이 가득한 날이로군. 아가씨는 꽃과 과일을 파는 상점 앞에 서더니 사과, 살구, 복숭아, 마르멜로, 레몬, 오렌지, 도금향, 바질, 백합, 제스민 등 각종 향기로운 꽃이며 식물을 골랐습니다. 또 정육점 진열대 앞에서 다시 걸음을 멈춘 그녀는 최상급 육질의 고기 25근을 산 후 다시 짐꾼의 바구니에 담으라 명령했습니다. 또 다른 상점에서는 식초에 절인 양각, 타라곤, 피클, 사사프라스와 각종 향초를, 다른 상점에서는 피스타치오, 호두, 게암, 잣, 아몬드를 비롯한 각종 견과를, 그리고 또 다른 상점에서는 각종 과자들을 샀습니다. 모든 것을 바구니에 집어넣은 짐꾼은 바구니가 가득 찬 걸 보고 "아가씨, 이렇게 많이 사실 거였다면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러면 제가 말한 말이, 아니 낙타라도 한 마리 끌고 왔을 텐데요. 아가씨께서 조금만 더 사시면 전 이대로 폭삭 주저앉을 겁니다." 이 말에 아가씨는 웃었고 다시금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약재상에 들려 각종 조미액, 정향, 육두구, 커다란 용현향 한 덩어리, 그리고 각종 인도산 향신료 등을 구입했습니다. 이로써 짐꾼의 바구니는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이 꽉 차게 되었고 그녀는 다시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 걸은 후에 그들은 어떤 성관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기둥들과 상하문으로 전면을 장식한 멋진 건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걸음을 멈췄고 아가씨는 살짝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씨와 함께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짐꾼의 머릿속에는 갖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같은 미인이 직접 물건을 사러 다닌다는 것이 놀라웠기 때문이고 아무리 보아도 여종 같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너무나도 고귀한 기품으로 미루어 볼 때 자유민이 분명했고 심지어는 지체가 높은 귀공녀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짐꾼이 이에 대해 물어보려 하는데 문이 열리고 다른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짐꾼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마터면 머리에 이고 있던 바구니를 떨어뜨려 그 속에 담긴 것들을 땅바닥에 쏟을 뻔했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여인만큼 아름다운 존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뭘 기다리고 있니? 짐이 너무 많아져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이 불쌍한 남자의 표정이 안 보이니?" 그들은 멋진 현관홀을 지나 매우 널찍한 내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정은 10주가 들어선 회랑으로 빙 둘러싸여 있었으며
회랑 안쪽으로는 호사스럽기 그지없는 방들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내정 안쪽에 있는 작은 사실에서는 방의 벽면을 따라 잔다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는 호박 옥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굵은 다이아몬드들과 진주들로 장식된 4개의 혹단 기둥이 받치고 있었고 경탄스러운 솜씨로 금실이 수놓인 인도산의 붉은 공단으로 덮인 화려한 옥좌였습니다. 또 내정 중앙에는 커다란 수반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흰 대리석으로 된 이 수반 안에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찰랑대고 있었는데 그 위로 황금빛 황동 사자상의 아가리에서 콸콸 뿜어져 나오는 물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짐꾼은 아직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은 채 이 집의 화려함과 우아함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시선을 끈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옥자에 앉아있는 3번째 아가씨였습니다. 그녀의 용모는 2번째 아가씨보다도 한층 더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녀는 앞에 2 아가씨를 보자마자 옥자에서 내려와 그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짐꾼은 2 여인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이곳에서 그녀의 위치가 가장 높다고 생각했는데 이 추측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가씨의 이름은 조베이드였고 문을 열어준 아가씨는 사피, 그리고 밖에 나가 물품을 구해온 아가씨는 아민느였습니다. 조베이드는 그들에게 다가오면서 2 아가씨에게 말했습니다. 동생들,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 양반이 금방이라도 쓰러지려고 하는 모습이 안 보이니? 어서 짐을 내려드리지 않고 뭐해? 그러자 2 아가씨 중 한 명은 앞에서 한 명은 뒤에서 바구니를 잡았습니다. 조베이드 역시 거들었고 그렇게 3 여인은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들은 바구니를 비우기 시작했고 일이 끝나자 상냥한 아민느는 돈을 꺼내어 짐꾼에게 보수를 넉넉히 지불했습니다. 넉넉히 보수를 받아 매우 흡족해진 짐꾼은 바구니를 주워들고 떠나야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좀처럼 만나기 힘든 절세미인을 한꺼번에 3명이나 보고 있자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3 여인의 미모는 실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민느도 너울을 벗었는데 드러난 그녀의 용모도 다른 2 여인에 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남자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견과며 각종 과자, 초절임 등 그가 날라온 식품들은 마시고 놀기 위한 안주감으로 적당한 것들이었습니다. 뭘 기다리는 거죠? 보수가 충분하지 않았나요? 얘야, 이분에겐 좀 더 집어드려라. 만족하여 가실 수 있게끔 말이다. 아가씨, 제가 이러고 있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전 이미 수고의 대가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꿈을 대면서 결례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보기 힘든 미인 3분만이 있는 집에 남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놀라서 이러고 있을 뿐이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지금 숙녀들이 3분뿐이니 4번째 사람이 필요할 거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아가씨들은 짐꾼의 논리를 듣고 몹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조베이드는 얼굴빛을 바꾸고 심각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남의 일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군요. 우리는 세자매로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길 원하지 않아요. 아가씨, 전 단지 외모만 보고서도 아가씨께서 매우 지체가 높으신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짐작이 과히 틀린 것 같진 않군요. 전 비록 박복하여 이처럼 미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술서적과 역사서적 등을 틈틈이 읽어 나름대로 교양을 쌓아왔습니다. 만일 아가씨께서 허락하신다면 저 역시 책에서 읽은 것이며 또 저 자신이 항상 철저히 지키려 애쓰고 있는 금언을 한 구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비밀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악용할 입 가벼운 사람으로 모든 얘기 알려진 자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명한 사람들에게 조금도 거리끼지 않고 비밀을 알려준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비밀을 잘 지키라고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가씨, 일단 비밀이 제 안에 들어오면 튼튼히 봉인한 후 열쇠를 잃어버린 금고 속에 간직된 것만큼이나 안전합니다. 조베이드는 이 짐꾼이 무식하지만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자신들이 버리려 하는 연회에 끼고 싶어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당신은 지금 우리가 파티를 벌이려는 걸 알고 있나 보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파티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도 잘 아시죠? 그런데 자기 몫을 내지도 않고 파티에 낀다는 건 좀 부당한 거 아닐까요? 이 말에 아름다운 사피도 맞장구 쳤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이 말을 못 들어봤나요? 그대가 무언가를 가져온다면 그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다면 빈손으로 가라. 이때 아민느가 말했습니다. 언니들, 이 아저씨를 우리와 같이 있게 해줘요. 함께 있으면 재밌을 거란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분이 그 고마운 선의와 신속함과 용기를 가지고 저를 따라다니지 않았더라면 그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것을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더욱이 오면서 이분이 내게 얼마나 서글서글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지 아신다면 제가 이분을 이렇듯 감싼 이유를 충분히 아실 거예요. 짐꾼은 너무 좋아 아가씨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오, 나의 상냥하신 아가씨. 오늘 아침 저의 행운을 시작해 주시더니 이렇듯 너그러운 행동으로 내 행운을 가득 채워주시는군요. 정말이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들, 세 분 아가씨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이 영광을 제가 악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저 자신이 이러한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저는 스스로를 아가씨들의 가장 미천한 종으로 여길 따름입니다. 그는 받은 돈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베이드는 엄숙한 어조로 넣어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좋아요. 아민네의 말대로 하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말했듯이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있을 땐 예절을 깍듯이 지켜야 해요. 아시겠죠? 그녀는 식탁 위에 갖가지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아가씨들은 식탁에 자리를 잡았고 짐꾼도 그들 옆에 앉도록 했습니다. 짐꾼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짐꾼은 술잔을 받으며 아민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마시기 전에 노래를 한 곡조 불렀습니다. 노래에 흥겨워진 아가씨들 역시 차례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는 아주 오래도록 계속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사피는 세 여인을 대표해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떠나주세요. 이젠 가실 시간이에요. 하지만 짐꾼은 차마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가씨들, 저더러 이런 상태로 어딜 가라는 거죠?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쳐다보면서 술을 마셔댔더니만 지금 제정신이 아니랍니다. 집에 가는 길도 제대로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정신 좀 차리게 오늘 밤만 재워주세요. 어디서든 자겠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아민느가 짐꾼의 편을 들었습니다. 언니들, 아저씨 말이 맞아요. 아저씨가 이렇게 부탁을 해오니 오히려 내가 고마워요. 같이 있는 동안 얼마나 재밌었어요. 언니들, 만약 제 의견을 존중하신다면 이분을 붙잡아서 함께 밤을 지새워요. 동생아, 네가 그렇게 간청하니 어쩔 수 없구나. 짐꾼 양반, 다시 한번 더 특별히 허락해드리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조건이 있어요. 당신하고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것과 관련하여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유는 절대로 묻지 마세요. 아가씨, 아가씨가 말씀하신 그 조건을 정확하게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위반하였다고 책망하실 일도 없을 것이며 저의 경솔함을 벌할 일은 더더욱이나 없을 것입니다. 전 꼼짝 않고 있겠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들은 자기들의 건강을 위해 건배라는 구실로 짐꾼을 잔뜩 취하게 만들고 유쾌한 농담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사람들이 되어 있을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민느, 그리고 언니, 오늘 밤은 아주 유쾌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보게 되겠지만 만일 두 사람의 생각도 나아갔다면 이건 정말이지 놓칠 수가 없는 기회예요. 지금 문 밖에는 탁발승 세 사람이 와 있어요. 잘은 몰라도 걸치고 있는 옷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말이죠. 글쎄 세 사람 모두 오른쪽 눈이 애꾸라니까요. 게다가 머리카락도 수염도 눈썹도 싹 밀어버려서
터럭 하나 없는 꼴들이에요. 자기네들은 방금 바그다드에 도착했으며 이곳은 처음이래요. 밤이 되었는데 마땅히 잘 곳이 없어서 아무 문이나 두드린 것이 바로 우리 집이라네요. 그이들이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그들을 하룻밤만 재워주길 애걸하고 있어요. 덮을 것만 있다면 어디서 자든 상관없대요. 그런데 세 사람 모두 젊고 잘생겼지 뭐예요? 그들을 들어오게 하는 게 어때요? 이런 기묘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오늘은 정말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좋아. 결국 조베이드가 승낙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오게 해라. 하지만 그들에게도 경고를 해야 해.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입을 열지 말라고 말이야. 새 탁발승은 들어오면서 아가씨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절했고 이에 여인들도 일어나 맞으며 상냥한 어조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의리의리한 신뢰와 예절이 깍듯한 여주인들을 보고서 필시 대단하고 고귀한 여인들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으려 하던 그들의 눈길이 우연히 짐꾼에게 머물렀습니다. 짐꾼의 행색은 계율상의 제반 문제로 자신들과 분쟁 중에 있으며 수염이나 눈썹을 밀지 않은 다른 종파의 탁발승과 흡사했던 까닭에 탁발승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랍쇼, 이 사람은 일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아라비아 승려들처럼 생겼는데? 술을 잔뜩 마신 상태였지만 짐꾼은 이 말을 듣고 발끈했습니다. 앉으시오. 그리고 당신들과 상관없는 일에는 참견하지 마시오. 저 문 위에 써놓은 것도 안 읽어보았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 방식을 강요하지 마시오. 여보시오. 그렇게 화내지 마시구려. 만일 내 말에 화가 났다면 참으로 미안하오. 난 당신을 훈계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소이다. 자칫하면 두 사람 간의 말다툼이 커질 가능성도 있었지만 아가씨들이 끼어들어 언쟁은 무마됐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신 탁발승들은 악기를 가져다 주면 아가씨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들의 팔에는 이 고장의 피리, 페르시아식 피리, 그리고 탬버린이 들려 있었습니다. 탁발승들은 각자가 원하는 악기를 하나씩 집어들고 노래 한 곡조를 합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흥겹고도 즐거운 분위기가 절정에 달해있던 순간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폐야, 여기서 왜 누군가가 여자들만 사는 이 집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리프 하운 알라시드는 한밤중에 신분을 감추고 바그다드의 거리를 쏟아내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도성 안의 모든 것이 평온한지 그리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지 몸소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칼리프는 평소보다 일찍 궁을 나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대제상 자파르 그리고 왕궁 호위대 대장인 메스루스가 따르고 있었는데 셋 다 평범한 장사치로 변장해 있었습니다. 왕은 세 여인의 집에 있는 거리에 지나가다가 집안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 사람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게, 이 집 문을 한번 두드려보게. 대제상 자파르가 아가씨들이 사는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촛불빛에 드러난 절세미인의 모습에 제상은 상당히 놀랐지만 그래도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부인, 우리 셋은 모술에서 온 상인들입니다. 우리는 상품을 잔뜩 가지고 열흘 전에 이곳 바그다드에 도착해 칸의 숙소를 정하고 거기다 상품들도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시에 사는 어떤 상인이 우리를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 상인은 술과 안주를 푸짐하게 대접했고 그렇게 모두들 얼큰하게 술기운이 오르자 어디선가 한 무리의 춤꾼을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야밤중에 요란스레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어대고 무리들이 소란을 피워대니까 근처 지나가던 야경꾼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결국 거기 있던 몇 사람은 잡혀갔지만 우린 운 좋게 담을 넘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외국인인데다가 술까지 몇 잔 걸친 터라 여기 멀리 떨어진 우리 숙소까지 걸어가다가 또 다른 야경꾼을 만나게 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곳을 지나다가 악기 소리와 사람 목소리를 듣고 안에 계신 분들이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고 판단해 동이 틀 때까지만 피신처를 제공해달라 사정하려고 이렇게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자파르가 말하는 동안 아름다운 사피는
이 남자와 상인이란 두 사람을 눈여겨봤습니다. 풍채로 보아 시시껄렁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판단한 그녀는 자신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므로 잠깐 기다리면 집주인의 의견을 물어본 후 알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녀들은 그들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지만 다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한 가지 어려운 부탁을 드릴 터이니 양해해 주세요. 그것은 이곳에 들어와선 눈만 가질 것이며 혀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얼 보시게 되든지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것에 대해 말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 유쾌하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될 테니까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부인. 모두들 이 새로운 방문객들을 위해 건배하며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상 자파르가 아가씨들과 담소를 나누는 동안 칼리프는 그녀들의 뛰어난 미모와 우아한 거동, 그리고 쾌활한 성격과 재치에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눈이 애꾸가 되어 있는 새 탁발승의 모습에도 매우 놀랐습니다. 칼리프는 지금 이 상황이 마법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새 탁발승이 춤을 끝내자 조베이드는 일어나 아민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민느, 일어나라. 우리가 무람없이 행동한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하진 않으실 거다. 이분들이 있다고 평소 우리가 하는 일을 안 하면 안 되겠지? 그녀들은 집을 치웠고 짐꾼에게 자신들을 도와달라 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방에 들어갔더니 조금 있다가 두 마리의 검은 암캐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목에는 짐꾼이 잡고 있는 쇠사슬과 이어진 띠가 둘러져 있었고 심한 매질을 당했는지 온몸이 흉터투성이었습니다. 짐꾼 양반, 개 한 마리는 아민느에게 맡기고 한 마리는 이쪽으로 끌고 오세요. 조베이드 쪽으로 다가가자 그가 잡고 있는 암캐는 캥캥거리며 그녀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애원하는 것처럼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조베이드는 개의 이런 측은한 태도에 곧 홀을 가득 채울 개의 울음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숨이 차도록 개를 매질했습니다. 결국 힘이 다해서 더 이상 매질을 할 수 없게 되자 채찍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짐꾼의 손에서 쇠사슬을 받아쥐고 암캐의 두 앞발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여인과 암캐는 서로를 쳐다보면서 함께 흐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조베이드는 손수건을 꺼내 개의 눈물을 닦아주고 머리에 입을 맞춘 후 쇠사슬을 짐꾼에게 건네면서 자, 원래의 장소로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다른 개를 끌고 오세요. 짐꾼은 아민느에게서 다른 개를 건네받아 조베이드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까처럼 꼭 잡아주세요. 그냥 이렇게 말한 후 채찍을 들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가혹하게 매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개와 함께 울고 눈물을 닦아주고 쇠사슬을 건네고 아민느가 개를 방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 기이한 의식을 목격한 새 탁발승과 칼리프 그리고 그의 수행원들은 극도로 경악했습니다. 언니 자리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저도 제 역할을 해야죠. 사피가 말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있지? 그러자 아민느는 일어서서 개들이 있는 방의 옆방으로 들어가 금색과 녹색 견사로 수놓인 황색의 공단으로 덮인 악기 케이스를 들고 왔습니다. 사피에게 다가온 아민느는 케이스에서 류트를 꺼내 건네줬습니다. 사피는 잠시 음을 고른 후에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인 간의 이별의 슬픔에 대한 노래였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듣는 이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난 사피는 아민느에게 자, 악기를 바꿔라.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구나. 네가 대신 한 곡조 불러서 여기 모인 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렴. 기꺼이 해드리죠. 아민느는 대답하고 악기를 받아 언니가 앉았던 자리에 대신 앉았습니다. 조베이드는 동생의 노래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민느, 참으로 기가 막힌 노래였어. 그 노래가 그토록 절절히 표현하고 있는 슬픔을 너 자신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 말이야. 하지만 아민느는 언니의 칭찬에 답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힐 듯 가슴이 메어왔기 때문입니다.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앞섭을 풀어헤쳐 젖가슴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처럼 아름다운 아가씨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희고 눈부신 피부 대신 무수한 흉터투성이에다가 시커멓게 죽어있는 보기에도 흉측한 가슴을 보았던 까닭입니다. 아미느는 옷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대로 실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베이드와 사피가 쓰러진 동생을 부축하려 달려가는 모습을 본 탁발승 한 사람이 장탄식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이처럼 참혹한 것들을 보게 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밖에 있는 것이 낫을 텐데. 이 말을 들은 칼리프는 탁발승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대체 뭐요? 선생님, 사정을 모르기는 우리도 선생님과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집 사람들이 아니요? 그 검은 개 2마리, 그리고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듯한 저 기절한 아가씨에 대해서 우린 아무것도 모릅니까? 선생님, 우리도 이 집이 처음입니다. 우린 여러분들이 도착하기 얼마 전에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양반은 뭔가 알고 있겠군요. 선생님, 저 역시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이 도시에 살고 있긴 하지만 한 번도 이 집에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우린 남자 7인데 저쪽은 여자만 3분이잖소? 그러니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해명해달라고 요구해봅시다. 만일 저 아가씨들이 순순히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그땐 강제로라도 순종하게 만들 것이오. 사장님, 부디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를 어기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칼리프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이의 합의에 따라 짐꾼이 그 임무를 떠맡기로 했습니다. 그가 이 위험천만한 질문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을 때 기절했던 아만느가 의식을 되찾아 조베이드는 손님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남자분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가씨, 이 양반들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는군요. 왜 당신이 개 2마리를 학대한 다음 그들과 함께 울었으며 왜 또 저 아가씨는 기절을 하고 가슴엔 흉터가 그다지도 많은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조베이드의 표정은 사납게 돌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긴 여자들만 사는 곳이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당신들을 받아들이기 전 우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당신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에 대해 말하지 말 것이며 만일 어길 시에는 별로 유쾌하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 분명히 말했죠. 당신들의 행동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녀는 발을 크게 3번 구르고 손뼉을 3번 친 외쳤습니다. 여봐라. 그러자 문 하나가 열리더니 건장한 체격의 흑인 노예 7명이 손에 칼을 들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7남자를 붙잡아 홀 가운데로 끌고 와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목을 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흑인 노예 중 하나가 조베이드에게 물었습니다. 높고도 강하고도 존경스러운 여주인님, 그럼 이자들의 목을 자를까요? 아니, 잠깐. 이자들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아가씨, 겁에 질린 짐꾼이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전 죽이지 말아주세요. 전 결백합니다. 주인들은 저자예요. 대답하시오. 당신들이 누군지 말하시오. 안 그러면 잠시 후엔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할 것이오. 당신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도 모르지만 그곳에서 당신들은 신사도 아니오. 권위와 명망이 있는 인사도 아니었을 것이 분명하오. 칼리프는 그녀가 모든 이의 정체를 알고자 하는 것을 보며 일말의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새 탁발승에게 형제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애꾸였습니까? 아닙니다, 아가씨. 전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연으로 이런 꼴이 됐습니다. 아가씨께선 우리에 대해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품으시도록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셋은 평민이 아니라 모두 왕의 아들입니다. 우린 오늘 저녁에야 처음 만난 사이긴 하지만 얼마간의 긴 대화를 통해 서로의 신분을 밝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를 낳아주신 왕들은 이 세상에 이름께나 날리신 분들이었답니다. 이 말에 약간 화가 누그러진 조베이드는 노예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들을 풀어주어라. 하지만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도록 해라. 그리고 이들 중 자신의 이야기와 이 집에 오게 된 사연을 들려주는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해주어라. 하지만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마라. 짐꾼은 풀려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께선 이미 제가 이 집에 오게 된 사연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제가 입에 풀칠이나 해보고자 광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 계신 동생 아가씨께서 절 고용하셨습니다. 전 아가씨를 따라 포도주 가게, 향초 가게, 오렌지며 레몬 등을 파는 가게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몬드, 호두, 게암 등 각종 견과류를 파는 가게에 갔고 또 각종 절임 가게를 갔습니다. 약재상에도 들렀고요. 바구니가 꽉 찬 상태로 귀대까지 왔고 여러분께서 이 미천한 인간을 지금까지 거둬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영원히 기억할 고마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일어나 나가시오. 그리고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도록 하시오. 아가씨, 잠시만 더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제 얘기를 들었는데 저만 다른 사람 얘기를 못 들으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새 탁발승 중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새 아가씨 중 우두머리라 할 수 있으며 이야기를 하라고 명한 조베이드 쪽으로 향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